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관한 영상이거든요. 제가 15일날 일요일날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사기다, 양극화만 조정하고 그 양극화만 강화할 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15일에 올려드렸듯이 공교롭게도 오늘 16일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히 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 영상에 적어놨지만 이런 구태의연한 정책은 서민들의 꿈을 짓밟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재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대책들, 대출 규제, 세금 예한 규제, 이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증거가 없다면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숫자만 몇 개 바꿨을 뿐이에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별로 강력한 거 못 느끼겠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진짜 서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머리 좋은 분들 많잖아요. 머리 좋은 분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책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 이 대책의 목적이 뭐나 이렇게 보도자료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 투기 수요는 어떻게 억제할 거냐?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또 대출 규제하고 있죠. 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다. 그 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거 하게 되면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유도가 될 테니까 수요가 감소될 거다. 그리고 정부는 뭐 할 거냐? 이 실수요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수요는 낮추고 공급을 증가시키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화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대책인 거죠. 너무 순진하죠, 그죠? 자, 제가 이러한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 종로에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한번 휴대폰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본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본 게, 개불이 왜 미국 해변에? 개불보다 부동산 대책이 인기가 없나? 이번이 제주 감귤의 추락? 3번 내일 전국의 비? 이런 거예요. 8시 30분 현재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뉴스는 전혀 많이 본 뉴스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일반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하고 무관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자, 이런 부동산 대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언제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언제 투기 과열 지역이고 조정 대상 지역인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시간을 공부할 거니까 제가 설명드릴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서울은 다족이죠. 투기 지역에서 16개 구만 나와 있지만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전 지역이고, 경기도는 투기 지역은 없죠. 근데 과천, 성남, 분당하고 광명 하나 많이 오를 때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산은 없네요. 대구, 이게 지금 2018년 12월 30일 기준이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없네요. 대구는 뭐죠? 대구, 수성. 세종은 어떻게 셋 다 들어갔어요, 그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세 군데나 다 있네, 그죠? 아무튼 이런 지역이 뭐라고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 지역이 기억이 안 되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대요. 그래서 좋은 말 많이 써놨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해서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일요일날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금 출처 조사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청약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엄벌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임대 등록제도 보완해가지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겠다. 좋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진짜로 이런 거 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될지는 의심스럽고요.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진짜로 한마디로. 그 다음에 실수요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울 도심 내에서도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다가 30만 호 계획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좋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인데, 일단 이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근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세법 공무원이 자세히 볼 것 같으니까 이건 빼고, 보유 부담 강화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상향 조정했어요. 이거 볼까요? 자, 이게 참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내놓도록 하는 것이 이게 주택 보유부담 방화예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은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비싼 아파트는 이게 지금 과표가 3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3억 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1주택이면 176억 이하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는 있어야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시킨다는 건 엽기 아닌가요? 그리고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아까 뭐였죠? 서울 대부분이었죠? 서울 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 이런 사람은 0.8%, 0.6%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에게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해서 내놓게 하려면 0.8%, 1.2%, 1.6% 이거 가지고 불편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 목적을 이루려면은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그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부과하면 안 되고요. 1가구 3주택 이상 부과하고 싶으면 그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때려야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알맞게 낼 수 있을 정도로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책 목적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팔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세수 확보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 네가 낼 수 있는 정도 부과할 테니까 세금 내라 이런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목적과 제도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완화? 그래가지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아까 서울 대부분 지역하고 세종시 있었나요?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를 방지하겠대요. 이 갭투자 방지, 갭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참 보면은 이 갭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제도인데 이건 제가 갭투자를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LTV가 뭐냐면 주택가격의 40%, 그러니까 LTV가 40%면 주택가격의 40%만 대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면 주택가격의 40%만 대출해 주겠다.
일률적으로 이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개정을 해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9억 원 이하면 40%까지는 대출해주고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20%까지만 대출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이거 이번이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시가 15억 원이 초과돼 다시 말하면 그 아파트가 시가가 얼마예요?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면 이거는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왜 말도 안 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어제 15일 날 영상 부동산 대책은 사기다 이거에서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맞는 논리가 되려면 이런 논리거든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다 투기 세력이다 라는 전제가 맞다면 그 대출을 받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잠재워놓는다. 이게 논리가 되는데 기본 전제가 안 맞아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요. 대부분은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실소유자가 더 많죠.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투기 세력일지 모르지만 돈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에 따른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결국은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40%밖에 못 받는다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서울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또 경기도에서도 잘 나가는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 정책은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구입하는 사람이 투기 세력이다. 이 명제가 맞다면 타당한 정책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아파트 구입을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이 9억 원을 넘든 9억을 초과하든 40% 20%든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충격받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그래서 주택시장이 난리가 났대요. 이거는 강남이나 몇 개 진짜 비싼 아파트나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 진짜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이러한 대책 정책들이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다른 대책,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9억 원으로 잘라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것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것이 과연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투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 제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 영상은 어제 올려드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오늘 찍었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